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좀 통틀어서 제가 떠한딱 종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뭐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 정치적인 지금 뭐 어디가 이렇게 좀 우세하게 그렇죠? 이런 쪽이기 때문에 남 통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질 거다. 이제 이러한 내용 때문에 남북 경협주가 움직이고 있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였을 때 관심을 갖는 것, 뭐 당연하겠지만 주식을 꼭 물론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관심을 가져서 큰 수익을 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경협주와 얘기가 좀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가 전혀 관심, 그러니까 남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좀 관심을 가지면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멤버십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멤버십 분들은 저를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뭐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 영상을 아마 다 보실 텐데 글쎄요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저를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가가 이번에 하락을 했을 때 다들 뭐였죠? 제약바이오하고 코로나 관련주만 관심을 가졌었죠. 그렇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도 우리 멤버십 선생님들은 저랑 소통할 때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라든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건설주랑 그다음에 뭐 광물이라든지 전기 관련주 그런 쪽을 한번 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 얘가 이제 남북경협주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지금 남북경협주에 있어서, 자, 저는 주가가 빠졌을 때, 지금도 갖고 있는 종목이 건설 관련주입니다. 아주 실적이라든지 뭐 그런 쪽은 크게, 그러니까 기업인 문제가 없어야죠. 그래야지 종목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을 때, 지금 경기에 무슨 건설이냐, 또 광물에 관련주는 뭐냐? 그렇지만 남북경협주가 엮일 수 있는 업종이 대부분 그런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건설이라는 것라든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종목은 나중에 어떤 걸로 엮이더라도 올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달, 두 달 전부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역시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면 남북경유제 지금부터 슈팅이 나와서 몇백 프로, 뭐 몇천 프로도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태일 때 남북경유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자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남북경유제 인제 시작이다. 맞습니다. 뭐 인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슈팅이 나왔을 때 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약바이오 슈팅이 다 나와서 수익이 났을 때 관심이 없었던 남북경협주뿐만이 아니라 뭐 건설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것처럼 남북경협주 슈팅이 나올 때 수익 익절 이후에 또 다른 업종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전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가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아난티라는 것을 보지 마시고 남북 경협주라는 것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이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자 여기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다. 이거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북 경협주에 있어서 자 여기에서 익절을 하고 떠난 사람들은 누구? 뭐 큰손이든 세력이든 다른 테마로 갔었겠죠. 그쵸? 뭐 제약바이오로 갔다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 관련주로 갔다든지 뭐 이제 그쪽으로 뭐 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 수익 자체를 순환을 시키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손실을 보고 있는 물량들이 이 위에 상당히 깔려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자리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밀리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 밀리지 않고 반등을 시킨다라고 하면 반등에 대한 폭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밀고 올리면 어떻게 상승시킬 수 있는 그 폭, 이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상당히 좀 클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부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남북경협주로 반등이 나왔던 이 부분은 처음에 뭐였죠? 자, 저항이라는 게 더 많지도 않았지만 자금이라는 게 또한 이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없었던 남북경협주가 이렇게 슈팅이 나오나 이런 상태에서 계속 수급이 들어간 상태에서 끌어올렸지만 이미 남북경협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한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여기에서 수급이 얼마나 붙을 수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시장에 대한 그 흐름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데 있어서 시장이 도와줄 거냐 또는 이렇게 올렸을 때 과연 여기를 한번 나중에 수급을 한번 보십시오. 개인의 수급으로만 올렸는지 아니면 외인의 수급으로 올렸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렸을 때에 그 수급의 주체를 확인하시고 그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 올렸을 때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아난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종목들이 남북경협지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다든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종목의 수급을 따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남북경협주지만 어떤 종목은 개인이 올린 것도 있고 어떤 종목은 외인이 올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렸을 때는 매물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었죠. 하지만 여기에서 엄청난 매물이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를 들어 올릴 때에는 이 이상 이 이상의 거래량이 필요한데 거래량이라는 것이 어떻게 많다라고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매도가 없는 거래량이 많아야지 좋다. 그렇죠? 거래량이 이렇게 뻗었을 때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물량이 많아서 들어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과연 이렇게 많이 있었던 이 매수의 물량이 여기에서 익절이라든지 또는 손실을 줄이는 매도의 물량이 과연 안 나올 건가? 이것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식을 하면서 보조지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뭐 그거를 사용 안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공부를 하고 지금 분석을 하는 게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볼까라고 지금 저는 상당히 오래 분석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정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찾지를 못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수급이 있었을 때에 어디까지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은 찾지 못했지만 거래량에 대한 그 부분은 좀 이해는 인제서 좀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을 터진 상태에서 이만큼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로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하나하나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을 혹시 생각한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자, 저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수의 매도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이걸 생각을 못하죠. 꿈에도 못 꿉니다. 이렇게 상승할 거다라는 것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제 실력으로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혹시라도 근데 여기까지 이거보다 더 큰 상승을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수급이에요. 거래량과 이전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매수하시는 건 좋다. 하지만 조금 더 눌렸을 때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횡보하는 것을 보면서 매수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게 마찬가지냐? 이렇게 올렸다가 수익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승까지 본다라고 해서 홀딩하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수익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주식을 잘 모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 넘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 이러한 것, 자, 또 여기를 보고 이런 것, 자, 여기서 이거를 보고 이것을 생각하신다라면 이것도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똑같은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가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예전에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줬던 이 자리, 여기에서도 수천 프로 더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개인들이 물렸습니다. 여기서도 또 여기 위치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도 수익이지만 수익을 챙기기 전에 엄청난 손실이 생기지 않는 것을 먼저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런 자리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더 어렵죠.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반응이 오니까 자, 이런 데서는 추가 매수를 못 합니다. 우리 개인들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추매를 하죠. 여기 추매에서 평단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 올라와 주면 되지만 올라오다가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여기 밀린다. 이중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매도 또는 저는 반대이다. 차라리 여기를 추가 매수하셔서 뭐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걸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여기 저는 잘 안 보지만 추세에 대한 이런 부분. 자, 추세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으면 여기에 돌파해서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설정하면 여기가 이제 돌파해서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그쵸? 근데 지금 이러한 고점 자리에서도 이렇게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판단 미스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추세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자, 상승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저점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저점이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 밀리면 다시 뭐 쌍바닥 또는 추가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너무 적극적으로 여기서 따라 붙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 혹시 누군가가 작년에 이 파동을 봐라, 인제 시작이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여기에서 매수한 계좌를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네, 무조건 이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뭐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좀 주식 경력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